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간 9시 35분입니다. 네, 35분이에요. 예, 8월 16일입니다. 아, 화요일이네, 오늘 참.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이제 광복절이었죠. 오늘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 또 이제 제명이 아니라 뭐랄까요? 잘렸다고 해야 되나요?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MBC하고 저희 JTBC 쪽에서는 아주 그냥 신이 났더라고요. 신이 났어. 아무튼 저는 저희 뉴스룸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당은 있을 수 있어도 이 뉴스룸 안에서는 어떤 당색을 좀 표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뉴스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공익적인 거죠. 공익. 그 때문에 자꾸 태극기 부대니 이런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또 너무 저쪽 사람들처럼 너무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물에 대한 평을 좀 해주고 싶어요. 요즘 보니까 이제 인물에 대한 평을 제가 좀 캐릭터 연구를 해드리면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캐릭터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고, 누군가에 대해서 캐릭터를 좀 분석해주고 나름대로 직관력을 가지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좋아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손석구라든지 또는 이병헌 씨라든지 이런 분들, 또는 기타 등등의 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좀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변요한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 손석구라든지 그리고 이병헌, 한동훈 이런 분들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왜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납득하게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납득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자, 변요한, 1986년생입니다. 37이에요. 인천에서 태어났네요. 변 씨는 초계 변 씨라고 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키가 175에 67kg. 혈액형은 아니나 다를까 B형입니다. 딱 봐도 B형일 것 같았어요. 인천 제1고에다가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연극원의 연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술학사예요. 예술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군대 5사단, 저도 잘 알고 있는데 6사단이 청성부대고 5사단이 열세부대라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도 힘든데요. 전방부대인데 5사단 만기제 됐네요.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변요한 씨에 대해 좀 달리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보통 이렇게 군대를 만기제대까지 하고 이런 건 없죠. 보통 의가사대대를 한다든지, 또 어떻게든 손석구 씨도 그렇고 약간 좀 군대를 중간에 나오고 이런 것 같던데. 근데 이제 변요한 씨는 5사단, 그 어렵다는 5사단, 3사단이 100골입니다. 1사단이 전진부대예요. 3사단 100골. 그리고 5사단이 있고 7사단이 있어요. 이 홀수로 가는 단들이 이게 힘든데요. 그리고 6사단이 청성부대도 힘들어요. 청성부대. 청성부대는 이제 힘들고 역사가 오래된 부대죠. 그 다음에 이제 9사단이 또 힘들어요. 8사단이 뭡니까? 오뚜기 부대잖아요. 그 9사단은 또 백마 부대. 다 지금 이제 전방에 있는 부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11사단이 젓가락 부대인데 거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29사단이 바로 그 유명한 이기자 부대입니다. 힘들죠. 그래서 5사단 힘든데요. 단 당구, 볼링, 탁구, 축구 좋아한다는데 벌써 다 좋아하는 분위기가 약간 느낌이 오죠. 당구, 볼링, 상당히 친화력이 강해야지만 되는 운동들이에요. 탁구 마찬가지예요. 좀처럼 탁구 치기 쉽지 않습니다. 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당구, 볼링, 탁구, 축구. 예, 이런 것만 봐도 여기서 뭐 바둑도 있고 뭐 이러면 약간 좀 혼자 있는 거죠. 근데 당구, 볼링, 탁구, 축구는 상당히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30년 정도를 30편 이상의 독립영화를 출연했다고 합니다. 애호가래요. 독립영화 애호가. 그 나오는 건 볼까요? 미생, 한석윤 역으로 나왔는데 2014년도에 나왔어요. 나이가 이제 아직 저기 누구죠? 이병헌보다는 훨씬 어리니까 역사가 짧죠.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제 이방지 역할, 지금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죠. 조선 제일검 이방지 역할을 했어요. 육룡이 나르샤에서. 근데 2018년도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희성 역할을 했죠.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였어요. 고해신의 정혼자. 고해신의 정혼자로 김희성. 정말 어떻게 보면 매력이 철철 넘쳤습니다. 제가 거기서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김희성 역할 정말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자산후보에서 장창대라고 나와요. 거기 이제 봤는데, 동네 이제 총각이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쿨해요. 2022년에 이제 김한민 감독의 요번에 봤어요. 이순신의 3부작. 마키 작가 야스하루 역할을 했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병헌 얘기할 때는 상당히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확실히 이게 뭐 86년생 37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명한 영화보다는 이제 독립영화 같은 걸 찍어서 그런지 저를 좀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5가지로 이야기를 그냥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왜 거기다 현실적인 매력 5가지라고 얘기했느냐. 워낙 젊은 친구다 보니까 매력이 그냥 철철 넘치죠. 뭐 이병헌보다 매력이 있고 잘생겼고, 그냥 이런저런 뭐 잘생겼네 이런 얘기들의 매력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왜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종합예술학교를 나왔습니다. 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예종이라고 하죠, 요즘엔. 이 한예종이라는 데가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연예인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 딴따라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예종 나왔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예고를 나와서 한예종을 나왔거나 뭐 선화예고를 나와서 한예종을 갔다 이러면은 그냥 엘리트 코스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종합예술학교라는 게 이번에 이매찬 씨 같은 경우도 피아니스트, 한예종을 나왔고, 한예종 나온 사람들이 피아노라든지 음악은 너무 많고, 그 미술도 지금 한예종이 있죠.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홍대미대 또는 뭐 서울대 음대 뭐 이런 경우들을 그냥 다 앞질러 버렸어요. 한예종이. 그러니까 한예종을 갔다는 거는 약간 천재급을 의미합니다. 천재급. 그게 뭐 어떤 뭐 예술이든 뭐든 뭐 수학 문제 공부도 잘해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서울예고 나오신 분들이 음악만 잘하는 줄 아는데 보통 보면 검사되고 막 판사되고 그렇습니다. 예. 막 사법고시 그냥 합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예종 갈 정도의 실력이면은 웬만한 학교에 그냥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를 나왔죠. 예,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아마 날고 긴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것은 일단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지성적인 지성미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에요? 문물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어떤 그런 한예종 같은 그 천재들만 가는 학교를 나왔다니 하니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를 그냥 딱 겸비해 버리는 겁니다. 지적 매력이 상당히 풍부해진다. 예. 뭐 학교에 나온 어떤 그 느낌이 상당히 이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출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예,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가 제일 많아요. 전 옛날에 친례교를 다녔는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뭐 본인도 당연히 장로교든 뭐든 이제 기독교를 믿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장로교라는 거는 나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종합예술학교라는 것이 약간 엘리트적인 느낌이라면,
이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상당히 뭔가 믿음이 가는, 그리고 뭔가 이제 보증해줘도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종합예술학교를 나오고, 또 아버지가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란, 뭐 늘푸른 교회 변충진 목사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도 이분 어떤 변요한이라는 사람이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생긴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신들린 얼굴처럼 생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한국종합예술학교하고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 부분이 좀 약간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죠. 거기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엘리트 이미지에다가 실제 단편 영화만 30편을 찍었어요. 예, 단편 영화만 30편을 찍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무슨 얘기예요?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얘기지.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시건방지게 뭐 한국종합예술학교 나오고, 아버지가 뭐 장로교 목사인데 이러면서 뭐 어디서 떠벌리고 다니고 막 이상한 뭐 감독들 찾아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따박따박 그냥 어떻게 보면 단편 영화 같은 데 가서 배운다는 자세를 임한 거예요. 기본기에 상당히 충실하다는 이미지예요. 이런 기본기에 충실할 이미지가 지금 어떤 변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김희성 역할은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오는 김희성 역할은 정말 이 사람이 단편 영화 30편 이상을 찍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장난기 있는 연기라는 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장난기라는 것은 실제 장난을 치듯이 장난기 있는 연기를 하면요,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상당히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기가 있는데 뭔가 이제 있는 연기를 정말 진중하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카리스마 있는 연기가 사실 더 쉬운 거예요. 그게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난기 있는 연기를 김희성 연기를 하면서 뭔가 무게감 있게 잘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단편 영화 30편의 어떤 진 면목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런 단편 영화 30편을 찍을 수 있는 그 기본기를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기다릴 줄 아는 배우예요. 예, 기다릴 줄 아는 배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보니까 거의 주연이 아니야. 대부분 다 조연이에요. 30편 단편 영화도 그렇고 다 이제 조연이. 그리고 근래 나왔던 영화들도 보면 뭐 육룡이 나르샤네, 미스터 선샤인도 사실 김희성이 주연은 아닙니다. 자사모 장창대도 주연 아니에요. 이순신의 왁기 작가는 당연히 주연 아니죠. 일본 놈이 어떻게 주연이겠어요. 예, 일본 장군이 주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8.15 광복 앞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그냥 조연인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걸 해내는 겁니다. 예, 목말라 하지 않고, 주연에 목말라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조연인데도 주연보다 더 열심히 하는 느낌이야. 그런 겸손한 자세, 그런 겸손한 자세가 느껴지니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번에 왁기 작가도 제가 봤는데, 김희성도 그렇고, 이 주연인 이병헌보다 김희성이가 더 멋있어. 그리고 주연인 누구야, 박해일이보다 왁기 작가 야스하루가 더 멋있어 보여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눈에서 그냥 레이저가 나오니까 더 재밌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병헌하고 똑같아. 영화 감독하고 주변 선배들이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번 여기 쭉 찾아보니까 참, 이 사람 보니까 그 영화 감독들, 같이 찍었던 영화 감독들이라든지 주변 선배들이 그 좋은 얘기 하나 달아주는 거 상당히 서슴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글을 읽어보면 딱 알잖아요. 이게 뭐 누가 부탁해서 써준 글인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진심으로 쓴 건지가 딱 느껴지는데, 글을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김영민 씨라든지 뭐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들이 쓴 거 보니까 진심으로 썼어. 예, 이건 개인적인 제가 그냥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겪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구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딱 보면은 사람이 털털하지 않고, 털털한 거라 이러지도 않아. 서민적이지도 않아요. 얼굴이 보면 약간 귀티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귀티가 나는데 서글서글해. 또 서글서글해요. 그러니까 귀족적이면서도 뭔가 모나 보이지 않는 모습.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뭔가 모나 보이고 까칠하면 안 된다고. 예, 이 손석구도 그렇고 이병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가 모나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병헌은 약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귀티난 얼굴은 아니에요. 거기 약간 서민적인 얼굴이지. 동네 양아치 얼굴이라고요. 근데 변요한은 전형적인 귀티나는 얼굴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이 포용력이 상당히 돋보인다.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귀족적 풍물을 가진 젊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게 한산의 왁기작게 야수하루 연기 보면서 제가 놀랬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연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순신보다 더 존재감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사람 연기를 하니까 뭐가 싫어. 또 일본 사람 연기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그 일본인 입장이 돼가지고 이 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편견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 딱 보여요.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면요, 그게 연기를 못하게 돼요. 왜? 그 연기가 싫으니까. 왁기자가 야수하루가 되게 싫으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화 보면은 박해일 연기가 아까 살짝 답답한, 속도감이 없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이 왁기 작가 역할은 매우 속도감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말이 느린 박해일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한 어떤 그 연기,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게 일본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남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왁기 작가 야스하루 연기는 정말 박해일의 어떤 속에 진정한 어떤 그러니까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편견이 없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라는 영화도 사실 재밌었어요. 저도 이 영화도 상당히 속도감이 있고 몰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한산도 받고 보면 이게 육룡이 나르샤니 뭐 이렇게 쭉 보잖아요. 보는데 이 자산어보도 그렇고 미스터 선샤인도 그렇고 이 친구가 보니까 몸을 아끼지 않아요. 연기할 때 보면 뭔가 이게 막 대충되고 나 이런 거 못해 이게 아니라 얼굴은 상당히 귀티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보이고 몸을 사리거나 이런 느낌이 없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귀족적이면서도 뭔가 서글서글한 그런 느낌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여자들이라든지 또는 어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역할을 담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얘기를 딱 종합을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변요한 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몸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내가 봤을 때 몸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스스로를 자꾸 못 살리고는 어떤 정신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신질환 같은 걸 좀 조심할 부분은 좀 있겠다. 이게 그냥 어른으로서 저희 선배로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집착증 또는 이렇게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영화를 보면 좀 느끼는 게 좀 있어.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상당히 대성할 사람입니다. 얼굴이 보면 50세가 넘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스타일을 찾을 것 같은 100% 확신이 되는 그런 어떤 배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13년이 되면 그 사람이 50이 되거든요. 근데 63세예요. 그때 63세라도 제가 변요한 씨를 꼭 제가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제가 팬이 돼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